자, 오늘은 이제 냉정한 앞으로의 미래입니다. 앞으로의 미래. 자, 일단 코로나 배상금까지 나왔고, 이제 어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부정선거 또 한 번 나왔습니다. 이게 1월 달에 들은 내용이랑은, 지금 듣는 내용은 확실히 체감이 좀 다릅니다, 느낌이. 지금은 솔직히 임박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좋은 쪽으로. 뭐 예를 들어 그게 나왔다고 해가지고 부정선거 관련된 사람들을 뭐 관타나모나 이런 곳으로 다들 압송해가지고 데려가면 이 구원자들이 나타나서 이런 걸 기대하신다면 요즘 세상에 그런 건 없습니다. 없어요. 그럴 거였으면 진작에 데리고 갔겠죠. 미국이 그것도 없겠습니까? 미국이 4년 동안 가만히 있었겠어요? 다 있죠. 지금 그게 그리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음. 그것만 해서 끝날 사이즈가 아닌데 한국 자체가 오염된 지가 3, 40년이 넘는데 그거를 몇 명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끝날 사이즈가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지금의 애국 전 세계 우파 시민들은 좋아할 수도 있는데 특히나 지금 어쩔 수 없이 이 블랙캣과 화이트캣의 구조로 봤을 때는 좌파로 물든 게 바로 이제 그 블랙캣 세력들. 그러니까 완전 물들어 놨거든요. 근데 이거는 중도도 있겠지만 저는 솔직히 이 구조에서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반도 자체가 사실 한국 자체가 굳이 성향을 따지면 원래는 북한이에요. 냉정하게.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굳이 따지면 김정은이 권력을 유지를 하면서 나머지 사람들을 강압적이든 뭐든 어쨌든 그냥 잘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뭔가 변칙적인 상황들을 만들어낼 그런 건덕지를 제공은 안 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굳이 그 한반도 상황에서 굳이 한반도 통일시켜 놓으면 북한 주도로 해가지고 통일을 해서 그냥 관리하고 있고 딴짓 안 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좋을 텐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막 여러 번 바뀌기도 하고 그런 게 화이트햇 구조로 갔을 때는 오히려 독재 정권들이 다 화이트햇 세력들이 많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 바뀌기도 하고 탄핵도 되고 막 이런 것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엮여 있는 건 뭐냐? 한국에 반한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건 바로 이제 IMF 이후죠. 전후로다가 트럼프 대통령 타워 월드도 그 아파트도 있는데 용산, 여의도, 대구, 부산에 그렇게들 이렇게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거의 쫓겨나듯이 이 세력 싸움에서 그 당시에 이 쫓겨나듯이 싸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차이나를 싫어하는 게 하나의 뭔가 좀 이 스토리로만 봤을 때는 이해가 돼요. 그쪽 세력한테 쫓겨났거든요, 그때. 거의 엄청난 위기까지 겪으면서.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도와줬던 대우그룹까지도 파산을 했죠. 어. 그러니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기회만 된다면 그냥 어차피 키워놓은 거, 이 머니머신처럼 해가지고 돈만 가져가도 괜찮다는 마인드일 수 있어요. 저는 그게 이해가 됩니다. 예전의 스토리를 봤을 때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의 냉정한다니까요. 누군가가 메시아가 우리를 다 신경 쓴다 그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한반도는 굉장히 중요해요. 중국한테 먹히면 지상전이 안 되거든요. 나중에 군사전으로 갔을 때.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가 유지가 되면서 지상전도 할 수 있고 해상전도 할 수 있고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 뭐 그 탄도미사일이나 이런 것들로 겨냥해가지고 견제할 수도 있고 바로 가깝잖아요 여기. 현무 대신해가지고 핵 보유가 거의 1, 2위인데 러시아랑 미국이 그걸 가지고서 겨냥해서 였다가 해가지고 때려버릴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그게 불가능하면은 뭐 북한에 있는 것들 그대로 흡수하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에서도 중요한데 사실 이 중요라는 게 가장 좋은 건 그거겠죠. 가장 좋은 건 인프라를 그대로 유지하고서 친미 성향을 외치는 사람들과 그리고 중국에서는 아무런 욕심 없이 그냥 다 털어내고서 뒤로 가게 해버리면 가장 최고죠. 미국 입장에서는. 근데 일단 보시면 그 세 개가 다 깨졌습니다. 자, 일단 친미. 그리고 이제 중국이 포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인프라. 곳곳에서 뭐 사보타주처럼 막 화재가 나고 있죠. 근데 지난번 울산부터 해가지고 화재를 낸 사람이 중국인이라고 밝혀졌죠.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포기를 해야 되는데 포기를 안 하는 느낌 아니겠습니까 지금? 포기를 안 하니까 서로 이제 관세가 됐던 코로나 배상금이 됐던 이런 것들이 쪼여져 오는 거고, 포기를 안 하겠다는 마인드, 이거 둘 다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친미라도 가져가 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여론이나 이런 것들 보시면 반미에 대한 성향들, 트럼프, 일론 머스크 둘 다 싫다, 둘 다 악마다, 독재 정권이다,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남은 카드가 뭐겠습니까? 말하지 않아도 알겠죠. 이게 세 개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그래도 우리는 아마 마지막 조약이 될 겁니다. 한미상호 방위 조약 덕분에 미군이 개입을 할 건데, 머니머신이니까 전쟁 비용은 우리가 내면 되겠죠. 전쟁 비용. 어쨌든 돈은 내야 돼요. 돈은 왜 내야 되냐? 부정선거. 이걸로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갈래? 아니면은 전쟁에서 전쟁 비용 결제할래? 둘 중 하나입니다. 어쨌든 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전쟁으로 간다. 자, 전쟁으로 가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 국민들은 무죄죠. 무죄고, 전쟁을 먼저 낸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반대쪽에서 내겠죠. 반대에서. 왜냐? 쪼여져 오니까. 쪼여 오니까 이쪽에서 내는 거고, 나중에 그걸 설명할 수 있는 게 이걸 다 덮을 수가 있죠.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해서, 저렇게 독재를 해서, 한국 사람들은, 한국인들은 몰라. 그래서 나중에는 뭐 EBS처럼 비슷하게 해가지고, 전 세계에다가도 이제 이걸 알려줄 수도 있는 거고, 요렇게 대신에 전쟁을 하겠죠. 자유의 대가는 공짜가 아니다. 자, 그럼 반대로 부정선거로 이거를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해버리면 너무 매정하잖아요. 이거는 IMF 시즌2가 그냥 기정사실화되어 있어요. 시즌2 이미 중국 자본은 대다수가 빠진 것 같고, 작년부터 해서 지금 가계부채는 물론이며 그냥 누군가가 틀어막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여기서 하나 딱 터지잖아요. 중국 같은 나라도 헝다 사건으로 지금 터졌는데, 누가 하나 딱 터트리면, 예를 들어 여기서 관세 뭐 30-40%가 됐던 이런 거 하나만 그냥 터트려도 그냥 바로 IMF 시즌2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부정선거로 배상금 물어내라 한다? 이거 배상금 물릴 돈이 지금 있겠습니까? 지금 천문학적인 돈일 텐데 거의 코로나랑 비슷할 정도예요. 사실 책정이 안 되죠. 책정이. 미국이란 나라인데, 미국이란 나라의 선거를 4년 동안 뺏었다라고 하는 건데 책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둘 다 큰일 났다. 그러니까 행복한 결말을 생각하는 시대가 지났어요. 지금 냉정해져야 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뭐겠습니까? 자, 이렇게 가버리면 사실, 이렇게 가면 반미 감정이 더 세지겠죠? 갑자기 우리 몰랐는데, 우리가 믿고 있었던 미국이 갑자기 또 부정선거라고 하면서 우리 경제 보복까지? 이러면 또 이제 우라고 놀림받았던 사람들이 그 반대쪽에서 더 놀리겠죠? 너네가 믿고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규제하네? 막 이런 식으로 그러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도 또 돌아서겠죠. 근데 결국에는 한반도를 통일을 시켜야 된단 말이죠. 친미를 그래도 좀 살려야 돼요. 반중을 좀 키우고. 그래서 이걸로는 가기는 힘들다. 근데 대신에 지금은 구조적으로 봤을 때 이걸로 갈 확률이 높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거를 미국이 먼저 하는 건 아니겠죠. 상대가 쪼여져 오면은 시동 걸 수도 있겠죠. 상대가 쪼여져 오면. 대신에 이제 전쟁 비용은 결제를 해야 되는 거고, 그로 인한 주가나 이런 것들도 영향이 있겠죠. 이건 어쩔 수 없죠. 자유의 대가이기 때문에. 자유의 대가. 그래서 반대쪽에서 먼저 움직이면은 거기에 대한 강경한 대응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다. 지금은 딱 그런 상황입니다. 진주만 공습이 올 때까지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압박을 주면서, 돌리면서. 대신에 진주만 공습이 어디로 오겠습니까? 우리가 막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다른 나라들 중에서 코로나와 선거, 이 두 가지가 묶여있는 게 중국이랑 한국밖에 없거든요. 다른 나라가 그걸 관여하는 곳들은 없습니다. 물론 미국에서 USAID에서 투자를 받기도 했고, 미국의 민주당, 뭐 영국과 프랑스 이런 것도 있겠는데, 아시아권으로만 따지면 우리 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근데 물론 이제
디테일한 부분들도 있어요. 뭐 이제 여러 동남아시아에서 뭐 인신매매라든지 뭐 장기매매 막 이런 것들도 있긴 한데 그건 서브적인 거고 일단은 핵심적인 것들은 이거 두 개니까 부정선거 키워드가 나왔으니까 제가 볼 땐 그래서 이건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가긴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가면 또 이제 완전 최악인 게 뭐냐면 그냥 그거잖아요. 최악인 게 이렇게 가면 세컨더리 보이콧은 물론이며 적화통일 되는 기회가 더 쉬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본들도 다 잠식돼가지고 한국에다 공매도 슛 때려가지고 더 줍줍할 수도 있고 한 번 더 양털을 시원하게 깎아가지고 또 한 번 이제 수급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거를 그 명분을 제시해서 중국도 안 그래도 이걸 적화통일을 거의 다 90% 80% 된 상태에서 자본 좀 빼가지고 거의 파산 직전인데 한국이 지금 이 상태에서 미국까지 물을 부어가지고 세컨더리 보이콧을 해버리면 그냥 완전 그냥 베네수엘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안 될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이 자유의 대가가 이거다. 전쟁이죠, 전쟁. 딱 그것만 남아있는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기존에 기대할 수 있었던 메시아 구원자가 나타나서 모든 걸 해결을 해주겠지만 믿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라 이거예요. 안 나올 수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게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니까. 그게 될 거였으면 80%가 그걸 동의를 해야지 사회 구성원이 동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1%에 저항할 수 있는 그런 이 힘도 보여줬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게 안 되면 한번 갈아엎어야죠. 어쩔 수 없이. 근데 지금은 솔직히 그게 갈아엎는다는 게 상대가 UFC일 가능성이 높으면 이건 정말 초토화 되겠죠. 이거 굉장히 셉니다. 이게 특히나 북한이랑 중국이랑 해가지고. 그래서 구조가 자연스럽게 어떻게 가냐면 원래는 미국과 러시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샷아웃을 했는데 지금 뭔가 좀 계획이 좀 불발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3차 세계대전 구조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냐? 한국이랑 대만,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미국 다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북한, 대만은 중국, 이스라엘은 이란,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미국은 여기서 이제 중간 이제 이 일본이랑 같이 해가지고 그리고 든든한 아군이긴 하죠. 근데 뭐 아군이긴 하겠는데 어쩔 수 없이 이 구조로 가는 겁니다. 북한, 한국, 중국, 대만, 이란, 이스라엘, 러시아, 우크라 소모전이 되겠죠. 엄청 큰 소모전이.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그거는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소설은 여기까지.